자, LG이노텍이 과하게 미끄러져요. 4.8% 미끄러집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LG이노텍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없는 상태이고, 그리고 지금 BH 같은 경우에 사실상 그 7월 24일 날에 이제 다시금 증권사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리포트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인데, 일단 뭐 기존에 이제 보도 자료 내용들을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도 이제 같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시만요. 좀 띄워주신 그 부분을, 보고서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 금요일 날 한번 쭉 올려드렸었는데, 그 기준을 뭐 다시 놓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신규적으로 이제 좀 찾아서 놓고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일단 그 실적 부분 발표 나올 때부터 좀 사실은 비이성적인 그 흐름들이 많이 있었죠. 전체적인 뭐 시장의 영향도 될 수 있고, 자체적인 그 흐름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어찌됐든 현대차부터 해서 쭉 다 올려드렸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LG이노텍 쪽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뭐 올려놓은 보고서 자료 내용들, 그 내용들을 끄집어내서 뭐 간단하게 보고, 또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컨센서스 부분, 이런 부분도 놓고 보면서, 지금 이렇게 과도하게 밀리는 게 이제 왜 밀리는지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뭐 특별하게 어떤 뭐 문제가 발생돼 있거나 그런 부분 자체도 없고,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뭐 찌라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찌라시라는 실체 자체가 지금처럼 이제 인터넷 기반이 발달돼 있는 상태에서는 의미도 없고, 또 그런 흐름 자체가 형성돼 있지도 않아요. 시장에서 뭐 찌라시 하니까 뭐 찌라시가 뭐 있느냐라는 실체에 대해서 질문들도 하시는데, 증권사 직원들끼리 이제 뭐 이야기하는 코멘트하는 정도 수준, 그건 어지간하면 다 보고서로 나와요. 어지간한 건 다 보고서로 나오고, 기존의 삼성전자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신 것처럼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센 친구가 삼성전자예요, 사실상.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있는 종목군들 중에 올해 들어서든 최근의 흐름이든, 물론 이제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런 쪽에 강세 부분도 있었지만, 그거는 빅테크들이 좀 쉬어가는 그 국면에서의 흐름 부분이 됐었고, 오늘 기준에서도 이렇게 LG노텍 올해 주가 최고치 뭐 경신했고, 10총의 기준 10조, 그러려면은 주가 자체가 40만 원을 넘겨야 된다라는 흐름이에요. 근데 뭐 이런 내용 속에서 펀더멘탈적인 내용 없이 주가만 지금 주구장창 두들겨 맞아요. 4%대 4.8, 이게 사실 말이 되는 조정이라는 거죠. 근데 특징적인 거는 유안타 쪽의 매도가 지속돼요, 지금. 유안타 쪽의 매도가. 근데 이게 뭐 일시적으로 겹쳐지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얘네들 지금 빠져나갈, 그러니까 로스커성 물량이 뭐 BH 쪽에서 잡혔든, 아니면 LG이노텍에서 잡혔든, 아니면 로스커성 물량이 아닌 자체적인 기준이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운영하는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로 보겠다는 거죠. 유안타 쪽의 수급을 기관 투자자 쪽으로 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그 뭐 10%로 그들이 설정을 해서 로스코 범위의 설정 기준을 잡았든, 아니면 뭐 15%로 잡아서 지금 로스코 설정이 잡혔든, 뭐 어느 거든 뭐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근데 전체 수급에서 저 수급이 이제 어느 정도냐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들하고 이제 기관들 수급 범위, 양쪽 다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메타방하고 다 지금 BH까지도 같이 이제 조정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LG 이노텍이거든요. 둘 다 똑같아. 둘 다 똑같이 유한타도. 지난번 6월 11일 날의 악몽도 유한타였고 오늘의 기준도 뭐 유한타이고 또 이 거래일 전에도 유한타에서 LG 이노텍 매도 물량이 형성돼 있었던 거고 지금 보시면은 4월 24일 거부터는 이제 좀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리고 4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의 기준에 외국인 간 쌍끌이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LG 이노텍의 순위가 오히려 현대 로템보다 더 높습니다. 이건 뭐 지금 뭐 황당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황당한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쪽 전체 종목 뭐 어차피 이제 LG 이노텍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요거는 굉장히 가파르게 돌릴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내용 없이 그러니까 그나마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BH가 유한타의 물량 때문에 쏟아져서 예 흐름보다는 오늘 기준은 LG 이노텍의 그 유한타의 물량이 나와서 말 같지도 않은 5% 조정이잖아요. 저 5% 조정이 나올 만큼의 문제가 불거지거나 수급 범위에 부정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감안을 했을 때 11일 날의 흐름하고 비슷하게 이제 강력하게 좀 돌려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장중의 기준에서라도 또 내일 흐름에 있어서라도 오늘이 LG 이노텍은 좀 과한 조정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 현대차처럼 현대차에 오늘 슈팅 나오는 것처럼 강력하게 LG 이노텍을 꼬리를 달고 돌려놓게 되면은 현대차가 이제 1거래일 만에 장대 음봉에서 꼬리 달고 돌려서 마무리 짓고 망치형을 형성시킨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의 기준에 우리 주력주에서는 만약에 변동성이 나오면 현대차에서 좀 세게 뭐 11%는 못 움직이겠습니까? 라고 설정을 드린 것만큼의 흐름이 충분하게 LG 이노텍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이 아니더라도 주봉 기준 그리고 이제 애플발 영향 애플이 8월 1일 날 실적 발표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여간에 뭐 얘가 비이성적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데 돌려질 때 아주 강력하게 매수로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공포감을 막연하게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좀 중요하다는 거죠. 야, 얘가 왜 밀릴까?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조정일까? 그랬을 때 전혀 펀더멘털상 문제 없고 주변 문제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안 밀렸을 때는 그나마도 애플의 불확실성 때문인가 실적 발표 전에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상.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유한타 쪽의 매도가 과도하다. 지금 5.21까지 밀고 내려갔는데 1.5 돌리면은 그냥 매수 강도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쪽에서 우리가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갈 수 있는 위치잖아요. 아니, 막말로 지금 오늘 현대차의 슈팅 범위가 이거 우스운 슈팅이 아니라니까요. 개장 초에 말씀드리고 눌림이 있었지만은 고점 대비 그렇게 큰 눌림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방산 쪽보다는 자동차 현대차 쪽의 기준을 더 우선순위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대차의 마지막 매수자인이 25만 6천 원인데 25만 9천 원, 26만 원 공방 정도 수준이 되면은 그때도 강력한 매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LG 이노텍의 기준은 유한타가 물량을 얼마나 더 출회시킬지 모르겠지만 지난번하고는 이제 거꾸로요. 지난번에는 말도 안 되게 BH에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유한타가 얼마를 48만 주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48만 주인가? 지금 한번 봅시다. 저도 이제 기억력이 가물가물해가지고 6월 11일 날 그래놓고 얘네 웃기는 거는 진짜 웃기는 거는요.
그 다음 날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되었어요. 갭 상승을 유발시킬 만큼의 유안타가 6월 11일 잠시만요. 유안타가 왜 11일 날 저렇게 나오지? 6월 11일 LG노텍 깜짝 놀랐네. BH 쪽에 이제 유안타부터 먼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48만 주 정도를 제가 기억했는데 3만 주로 나와가지고 LG노텍으로 이제 설정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LG노텍 3만 주,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물량이거든요. LG노텍의 거래량이 평상시에 봐보세요. 없을 때는 10만 주 뭐 이런단 말이에요. 20만 주 미만, 뭐 15만 주, 13만 8천 주. 그런 LG이노텍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4만 5,500원인데 이후하면은 8, 9, 25만 9천 원 정도? 그 정도 매수 들어오면 1.5%뭐 이렇게 되려나요? 그 LG노텍의 그 당시에 순매도 기준으로 3만 1,000주예요. 오늘 유안타가 19,000주 때렸거든요.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안타의 물량에 미끄러져 내려온 게 10%인가 무지하게 내려왔죠. 개파락 이후에 순간적으로 말 같지도 않게 10%는 안 되네요. 9.47, 뭐 10%나 9.47이나 말 같지도 않은 충격이 나온 거고 지금도 끝자락에서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로스코스 물량이 또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나간 애들이지. 로스코스 물량인지 이것도 헷갈리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갭상승에 유안타가 때려잡고 그 이후에 이제 누적 수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유안타 쪽 놓고 보니까 LG이노텍 쪽에 일자별로 기준에 물량이 뭐 최고 많을 때 그래봐야 7만 주, 7만 2천 주거든요. 저 7만 2천 주 평단이면 얼마나 되길래 이걸 로스코스 물량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쪽의 로스코 물량에 연동이 된 건지 BH 로스코 물량이 연동돼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BH로 잠깐 넘어갔다 오면은 둘이 같이 움직여서 그래요. 먼저 번에도 그렇고 희한한 흐름이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이 BH도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그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는데 얘가 48만 주가 아니라 41만 주였네요. 얘가 여기서 41만 주의 매도가 출회가 되면서 BH가 말 같지도 않은 또 조정이 6월 11일 날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때 시장의 내용은 무슨 48만 7천 주 제가 기억하는 게 그날 매도가 48만 7천 주였고 7만 3천 주는 이제 매수 순위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았었고 실제 이제 순매도는 41만 4천 주니까 1.5% 정도 되나요? 1.5까지는 안 되겠구나. 어쨌든 1.4, 1.3, 1.4 그런 기준인데 얘가 이 당시에도 아무래도 이제 뭐 손절성 물량이었는지 뭔지 개파락 이후에 말 같지도 않게 이제 출회가 돼서 미끄러졌던 부분이죠. 이평선 다 빼버리겠습니다. 보시면 수급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개파락 나오면서 두들겨 맞으면서 말도 안 되지만 누가 들으면 콧방귀 끼고 웃을 거예요. 주식을 좀 제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뭐 전문가 나부랭이들은 전혀 모르고 얘기를 해서 알아듣는 친구도 거의 없었고 마케팅이나 할 줄 알지 그 친구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BH의 6월 그 11일자에 보시면 이게 로스코스 물량인지 정확치는 않아요. 그런데 이 고점 찍고 나서 근데 지금도 뭐 비슷한 위치긴 합니다만 찍고 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때 애플 쪽의 흐름이 2% 하락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용이 뭐였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었고 애플이 2% 하락인데 그 2% 하락에 말도 안 되게 15% 그리고 LG노텍 9% 밀리는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전날 정확하게는 애플발 호재 애플발 호재 때문에 가장 수혜를 보는 게 LG노텍부터 해서 이제 BH 이런 수순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혜택을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개장 초에 개파랗게 저렇게 밀고 떨어지니까 언제 뭐 애플발 수혜를 입느냐라고 언제 기사를 썼냐는 듯이 입이 꽁꽁이 닫힌 거죠. 시장에서도 그렇고 뭐 그거 애널리스트들 보고서에 정상적인 보고서니까 상관없는데 방송 나오는 친구들 입이 완전히 다 막힌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날 애플이 한 5%대 급등이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애플도 한번 볼까요? 어차피. 애플 놓고 보시면은 그 6월 10일, 11일이 되겠죠. 애플의 기준에서는 6월 10일이 마이너스 1.91로 끝났어요. 근데 저게 무슨 LG이노텍 9.47% 밀고 내려갈 뭐 BH는 뭐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니까 그럴 내용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날 애플이 어마어마한 슈팅 7%구나 5%가 아니라 그죠? 7%대 어마어마한 시가총액이 뭐 저 당시에 2위 1위 왔다 갔다 할 때 기준인데 그렇게 슈팅이 나오다 보니 갭상승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온 거죠. BH는 16%, 그 다음에 이제 LG이노텍도 6% 갭상승 이후에 18%까지 들어 올려진 겁니다. 다시 뭐 미끄러졌던 뭐를 했던 이때 11%구나. 계속 틀리네요. 저도 이제는. 그렇게 해서 중요한 부분은 그 추이가 어떻게 됐느냐의 기준인데 BH 쪽에 하여간에 그 당시 기준에서는 BH 쪽의 로스코성 물량인지 어떤 물량인지 하여간에 터져 나오고 유안타가 터져 나서 지들은 그러면은 시초가부터 해서 밑으로 때려서 전부 LG노텍 3만 주도 밑으로 때린 거고 그 다음에 BH 쪽 물량도 전부 밑에서 다 때린 거잖아요. 그래 놓고 갭상승 만든 것도 똑같이 유안타 쪽이었어요. BH 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그래서 LG노텍은 확인해 봐야 돼요. 12일 날 유안타 쪽이 얼마큼 들어왔는지. 저도 기억이 좀 말씀드린 것처럼 가물가물해가지고 유안타였죠. 마찬가지로 49,000주 오히려 더 사들인 31,000주 매도한 것보다. 그러니까 별 희한한 흐름을 가지고 가는구나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여간에 로스코성 물량으로 좀 해석을 한 거예요. LG노텍의 로스코보다도 그 BH 쪽의 로스코 물량이 걸리면서 같이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한 건데, 그리고 수급은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의 교육 내용은 그 대형주의 기준에 뭐 삼성전자 저가에 사기 위해서 저쪽 그 로이터 통신을 통해 가지고 부정적인 내용을 터뜨리고 그렇게 해서 저점에서 사기 위해서 그런 소설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그런 소설이 세상에 어딨냐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 그 친구들이 그렇게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LG노텍이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유안타가 때려가지고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무너짐의 현상은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고알량한 뭐 얼마 되지 않는 전체 뭐 상장 주식수 대비 퍼센테이지로나 그러니까 다이와가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틀 연속 100만 주, 150만 주 이런 물량을 쏟아 부었거든요. 그럼 다이와가 밑에서 대사기 위해서 쏟아 부은 거야? 아니잖아. 이틀 연속에 매도 끝나고 오늘 다이와는 매도가 거의 안 보이고 다른 쪽에서 매수를 해서 주가 방어 또 혹은 주가의 강세를 연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들어대서 밑에서 잡혔다 그는 말 그대로 소형 잡주의 기준에 그들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변동이 나올 때 그런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죠. 또 대주주하고 어떤 뭐 관계 부분까지 확인은 안 되더라도 비이성적인 변동성에서 대주주가 관여를 안 할 때.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어쨌든 그 유안타 쪽의 흐름이 6월 11일, 6월 12일 비이성적으로 이렇게 다시 차분히 보여드리면 LG이노텍 12일 날 18%의 상승은 유안타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49,000주. 근데 그 전날 LG이노텍의 조정은 유안타 쪽 31,000주 그 알량한 31,000주의 조정이 형성이 됐던 거다. 근데 그 당시의 기준에 31,000주 LG이노텍에 나온 부분은 순간적으로 이제 쏟아져서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BH 쪽에 41만 주가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이제 1.3, 4% 됩니다. 1.3, 1.4%. 그게 쏟아지면서 BH 쪽 밀리고 아마 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계좌에.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로스컵 맞고 이쪽도 맞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들하고 뭐 통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BH 쪽도 마찬가지로 LG노텍이랑 똑같이 그들이 45만 주를 대사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누적적인 수급 물량이 많아요. 그러면 이 종목이 소형 잡주여서 누군가 막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막 쏟아붓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HLB나 알테오젠 같은 경우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시면은 사실상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 되게 뭔가 많이 사는 것 같은데 주가는 못 움직이고 밀리는 경우들이 많죠. 슈팅 주고 난 이후에 그게 이제 보여지지 않는 매도 물량들 뭐 전환 물량들 이런 거 출회시키고 쏟아져 내보낼 때 그러니까 매수의 주체가 확인 안 되는데 그거에 쫓아가서 개인들이 흥분했을 때 뒤돌아보면 전환 물량이나 또 다른 이제 외국계 또 다른 기관 쪽 그런 쪽에서 이제 매도가 출회돼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어찌됐든 BH 쪽의 수급이 오늘 그나마도 유안타 쪽의 매도가 기존처럼 뭐 쏟아져 나오는 일단 흐름은 아니고 그 다음에 BH 쪽 같은 경우에 BH든 이제 뭐 LG노텍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유안타 쪽에 이 26일까지 오늘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치고요. 26일까지의 누적 수급이 87만 주예요. 가장 많이 매집한 쪽입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그들의 평균 단가도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주가보다는 당연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 앞전에 다 사모은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주가보다 월등히 높은데 뭐 우리가 진짜 뭐 소설에서 보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적인 업체이기 때문에 얘든 LG노텍이든 유안타가 다른 쪽 차익 실현을 실현하기 위해서 장난질을 하기 위해서 유안타 쪽에 매수하는 거 좀 보여주고 다른 쪽이 더 많이 깨고 내려갔다. 이런 소설이 써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이잖아요. 그럼 유안타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큰 손실. 근데 골드만삭스도 평균 그 뭐 6월 10일부터니까요. 평균 단가가 다 위쪽이겠지. 6월 10일 이후의 평단이 최소 범위 24,000원이겠죠. 최소 범위가 23,000원대, 4,000원 정도 돼. 3,000원대, 23,000원대 그래. 낮게 잡아서 23,000원대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안타든 모건 스탠리든 골드만삭스든 전부 손절을 하겠다.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누적 수급을 보는 거야. 이 누적 수급이 얼마큼 터져 나가는지. 그거를 볼 수 없는 소형주들의 경우에는 그냥 캔들 색깔, 거래량, 거래량 보면서 뭐 빠져나갔니 뭐 이런 계산, 또 캔들 색깔,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이렇게 보는 거지만 대형주에 특히 우리나라의 대형주는 외국 기관 수급이 다 나오죠. 추정치가. 근데 수급이 안 나가고 저렇게 유안타처럼 저 비이성적인 친구들이 6월 11일, 12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최근의 흐름에서 마찬가지로 유안타 쪽에 LG노텍에 대한 매도 그리고 뭐 적은 물량입니다만 BH 쪽에도 25일날 매도 물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손절이든 아니면 비중 축소든 뭐가 됐든 간에 부정적인 수급에 영향을 줬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도 이제 BH는 일정 범위의 이제 방어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 알량한 유안타에 거의 뭐 순매도일 것 같은데 저 물량의 주가만 휘청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이제 BH가 연동되면 안 되죠. 연동되면 안 된다는 게 뭐냐면 주가가 막연히 밀리진 않아요. 어찌됐건 이제 BH 쪽은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들어와 있고. 근데 LG이노텍 쪽에 유안타의 뭐 단순 논리로 수급 범위가 지금 13,000주 정도 뭐 남아있다 했을 때 90거래일 동안의 기준에 남아있다라고 했을 때 저 부분을 마저 쏟아낼 때 이제 뭐 LG노텍의 주가가 좀 더 밀려서 정리됐으니까 상관은 없을 텐데 만에 하나 BH 쪽에도 연결이 돼서 유안타의 물량이 BH 쪽도 지난 6월 11일처럼 속된 표현은 미친 듯이 말 같지도 않게 비이성적으로 밑으로 쏟아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등락률이 심각해질 수 있죠. BH도 의도치 않은 다른 쪽의 로스코 물량도 출회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LG이노텍이 그런 범위까지도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지금 20% 밀려버렸거든요. 그전에는 솔직히 여타 종목 대비해서는 뭐 들어오르기도 했지만 고점 대비 뭐 15% 수준 뭐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조금 20% 이상 밀린 하이닉스, 현대차도 있는데 엄살을 부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엄살이 아니라 20%나 밀려버렸고 또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수급에 깨지니까 자 다른 거 다 치부하고 없는 걸로 치고 다시금 이제 차분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펀더멘탈 상으로는 뭐 보도자료나 이제 증권사 보고서 내용 보시고 그것이 여러 군데가 한꺼번에 나왔단 말이에요.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 컨센서스가 이렇게 몰려서 나옵니다. 25일자에 나온 보고서만 몇 개입니까? 그러면 저들이 뭐 담합을 해서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서 LG이노텍을 저렇게 모든 증권사가 담합을 해가지고 저렇게 개인들 죽이려고 좋습니다라고 나왔겠어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LG이노텍만큼 보고서가 많이 나온 시가총액 6조가 안 돼요. 이제 깨져버려가지고 6조가 안 되는 종목에 LG이노텍만큼 보고서가 많이 나온 종목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알테오젠처럼 15조짜리 좀 안타깝게 지금 또 돌려요. 알테오젠이. 예? 그러니까 거래 터지면 봅시다. 오늘 뭐 다시 따라붙지 말고 내일이라도 거래 터지면 또 오늘도 뭐 수급이 월등히 들어오면 5만 주라 들어오면 0.1이라도 되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그렇게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거지 변동성이야. 오늘 뭐 YC라는 종목도 뭐 우리가 검색에 떠서 봤던 종목이잖아요. 뭐 편입을 안 들어갔다 해도 편입 뭐 몇 차례 들어갔었죠. 단기 매매 기준으로 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하고. 근데 그런 종목군들도 많고 손절하고 나온 뭐 한국가스공사도 뭐 검색에 뜨고 변동성 슈팅도 나왔고. 근데 알테오 좀 봐봐요. 보고서가 없어. 한국가스공사도 볼까요? 얘도 시가총액이 4조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종목이란 말이야. 얘 보고서 몇 개나 있어. 안 나오죠.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뭐 HLB도 마찬가지예요. 시가총액이 월등히 크지만 보고서들이 안 나와. 지극히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제 말도 믿으실 필요가 없고 얘 끝내줘요. 그거 믿지 마세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안타깝게 이제 오늘 뭐 어찌됐든 뭐 정리가 된 기준에 알테오젠이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우리가 현대 로템 들어갈 때에도 저평가는 아닙니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예요. PER과 PBR을 놓고 볼 때 1.3배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자꾸 이제 1배 미만이 저평가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야. 이것도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IT 성장주의 기준에서 실적이 이렇게 가파르게 개선되는 종목에서 유틸리티 업종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뭐 자동차도 솔직히 너무 평가절하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LG이노텍의 이 실적 그리고 두 번째로는 BH의 실적 묶어서 우리가 같이 보는 거니까 BH의 실적 그걸 보세요. 윤정도도 믿지 마시고 무조건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적 범위를 그것을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서 설정한 실적이냐 아니면 이것을 증권사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LG이노텍 사이즈의 기준 시가총액 6조가 깨졌지만은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의 실적 전망치 BH도 1조 미만 7천억대까지 미끄러져 내려온 기준을 감안했을 때 그렇게 뭐 아주 적은 전망치의 종목은 아니에요. 저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아까 알테오 좀 보셨잖아요. 여기다 한미반도체 봐볼까요? 한미반도체 우리 곽민정 애널리스트가 30만 원 간다. 뭐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펀더멘탈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공략을 했던 종목이잖아요. 한미반도체를. 그래 수익 내고 지금 완전히 뭐 한 발짝 뒤로 빠져서
남들이 흥분하고 이제 뭐 한미반도체 끝났네 헛소리들하고 앉아 있을 때, 2차 전지 깨져 내려갈 때, 이거 낙폭과대 아니냐 바닥 따지지 않냐 헛소리들 하고 있을 때, 이게 아닌 건 아니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은 기술적인 정점이 정확히 인식이 잡히면 그때는 그냥 자르고 나가는 거예요. 손절이든 뭐든. 알테오젠도 거래가 금요일날 좀 감소됐고 오늘 감소됐고 수급이 멈춰 있으니까 아쉽지만, 또 하필이면 왜 또 고자락이야. 금요일 저점도 아니고 희한하게. 복수전 뭐 내일이라도 하면 되니까. 아쉽지만 일단은 잡아놓은 거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친구들은, 객관적인 데이터의 기준이에요. 그 친구들은 펀더멘탈은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와. 그러면 못 들어가요. 근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어 있고 누적 수급이 있는 또 그 추이가 지속형일 경우에는, 또 모멘텀이 있을 경우에는 들어간다는 거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편입의 기준을 잡을 때도 비중을 계속 그냥 25%에서 멈춰뒀던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의 정체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고 수급의 정체 속에서 거래대금이 둔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지금의 거래대금은, 올해의 거래대금은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놓고 봤던 기준에서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거래대금의 차이 한번 봐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올해 들어서의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저평가여서 들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거는 말씀드렸잖아요. 황금 내바닥 쪽 소리하고 자동차 소부장 쪽 붙들고 앉아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거래가 터져서 들어갔더라도 아니가 싶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따라 특히 장이 안 좋을 때면 그나마 괜찮은데, 어찌됐건 가격 반발력들이 나오고 슈팅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현대차가 5%씩 슈팅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말 같지도 않게 LG노텍의 흐름이 이따구로 밀려져 버리니, 거기에 연동되는 BH도 동반적으로 조정을 받아버리니, 이거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걸 떠나서 마인드 컨트롤이 저도 안 되죠. 이게 마인드 컨트롤 되겠어요? 근데 그럴수록 좀 위안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현대차가 5% 폭등이 나오는구나. 윤 정도 말 들으니까 완성차에서 잡아내야지 그 완성차 밑에 있는 거, 또 그 밑에 있는 것을 잡아낼 수가 없구나.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반등의 기준을 설정해서 잡아내야지 그 밑에 있는 한미반도체, 또 그 밑에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 또 그 밑에 있는 뭐 YC가 움직이지만 그렇게 해서 잡아내면 안 된다. 현대차의 슈팅을 보면서 하이닉스가 5%씩 움직일 날이 바로 열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주력주는 설정을 잡으시고, 주력주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묶어서 본 부분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현대일렉, BH, 그것도 잘 판단해 보세요. 잘 판단해 보시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은 빠르게 대사서, 그리고 현대로템 신규 편입까지 강하게 잡아드렸어요. 그죠? 근데 HD현대일렉, 그렇게 이뻐하는 HD현대일렉, 재룡전기, NS일렉트릭은 한 템포 빨리 정리한 것 같지만 뒤돌아보니까 그게 머리 꼭대기가 된단 말이에요. 어깨도 아니야, 머리 꼭대기인 거지. 근데 내가 최고점만을 노렸구나. 그리고 지금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무조건 다 정리하십시오 이렇게 아니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정리하고 재편입, 정리하고 재편입했지 뭐 무조건 다 정리하세요는 7월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변압기나 전력기기 쪽의 기준이 오늘 뭐 산일 전기가 오픈이 돼서 뭐 어떤 가격에서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로서 재료 소진 끝났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랬죠. 금리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 슈팅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중장기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간에 이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HD현대일렉이나 또 뭐 KB금융이나 또 다 볼 거예요. 그게 거기에 이제 애플 관련 주까지 세 분류로 나눈 거죠. 금융지주사의 그 슈팅 범위는 이제 어차피 대밀리는 흐름이 극히 제한적일 겁니다. 위로 계속 보겠습니다의 기준이었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제 방산, 변압기기, 그 다음에
애플 요 세 가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얼마나 꼬리를 많이 달고 내려왔었어요. 사실상 지금 보면 말고 아닌 것 같지만 왜 더 올라와 있으니까 단계별로 계속 올라오니까. 근데 일본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 견디는 부분이 저런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되돌아보니까 아예 뭐 냅두면 너가 이렇게 되고, 그죠? 냅두면 너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매도한 이후에 HD 현대일렉 같은 경우가 요날 슈팅 나오고 요날 꼬리 달릴 때 매도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한 템포를 더 가다 보니 결국은 아니 냅뒀더니 더 가던데 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 자락이 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2차 전지처럼 아니 냅두면 더 가는데 왜 자꾸 팔라 그러지 그러면서 끝까지 냅두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오버슈팅 나오기 전에 이제 이 평균 단가보다 슈팅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포스코 퓨처엠으로 한번 볼까요? 방 안에 계신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저 수익 범위를 다 보신 분들이니까 2차 전지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변압기기든 또 방산주든 이런 쪽에서 수익을 뭐 계속 확장해서 이제 놓고 보는 것처럼 얘도 뭐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얘도 사실상 그 22년 7월부터 해서 계속 보아온 종목이죠. 22년 7월부터 해서. 안 그래요? 금양 또 에코프로 22년 7월부터 정확하게 22년 7월부터는 누가 잡아 끌었냐면은 얘네가 끌고 올라간 게 아니고 제차 이제 LG 엔솔이 잡아 끌어올린 거고 배터리 3사가 70% 슈팅이 나온 거고 거기에 이제 일정 범위들 얘네들이 움직인 건데 결론적으로는 뭐 수급도 마찬가지죠. 수급도 마찬가지고 거래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당시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까지 이렇게 당겨서 보시면요. 저게 20-30%의 조정이에요. 그나마 얘는 20-30%고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이제 20-30%고 그 금양이나 이런 애들은 뭐 50%또 그거보다 더 밀린 뭐 세비캠,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은 지금 또 아마 회복도 안 돼 있을 거고 굉장히 큰 조정이에요. 17만 6,500원까지인가 내려왔나 그럴걸요. 17만 6,500원인가가 저점일 거예요. 그 결론은 이제 그 1월 달에 저점 찍고 되돌리는 흐름에서 중간중간에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은 어지간해서 계속 갖고 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4월 11일 요거 좀 찍고 나서는 여기서 에코프로가 고점을 찍고요. 4월 11일 기준에 82만 원 밀렸고 포스코 그룹주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갔고 그리고 요 조정받을 때는 갖고 왔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요 슈팅 나올 때 우리가 공식 매도 사인 조금 일찍 나왔어요. 26일부터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리 안 하신 분들이 끝까지 가져가신 분들이 결국 두 분이 됐죠. 두 분. 그러니까 전체 기준으로 1%, 2% 인원이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향후에도 이제 저런 흐름처럼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결국은 파냐 못 파냐의 기준이 돼요. 두 가지로 딱 놓고 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22년 7월부터 움직였어요. 7월 25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시간에서 이제 그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의 흐름부터 움직임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엄청난 슈팅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22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22년도의 슈팅은 LG 엔솔이 보호에서 풀리면서 유동성 비율이 높아져서 MSCI 지수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200 지수의 유동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신규적인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70% 움직였어요. 시가총액 2위가 70% 상승했어요. 22년도 하반기 한 5개월 정도, 4-5개월 동안에. 그때 이제 얘네도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거의 뭐 움직임이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얘도 한 20-30% 밀렸어요. 끝난 거였어요, 원래. 근데 이제 희한하게 23년도에 별 이상한 흐름이 슈팅이 나온 거고 이때 이제 단기 모멘텀은 IRA가 이제 호재인 것처럼 절대 호재 아닙니다.
IRA는 절대 호재가 아니고 아예 그 얘기로 또 넘어가면 길어지고. 그래서 요 기준에 우리는 여기서 에코프로는 다 정리의 기준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스코로 옮겼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된단 말이지. 82만 원에서 50만 원 깨져 내려올 때 최고점에서 잘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는 포스코 그룹주 편입해서 결코 나쁘지 않은 수익이 됐단 말이죠. 근데 에코프로를 선호하는 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규 가입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그렇고, 에코프로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 방 안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신뢰도 부분에서 어떤 성향이 나오냐면은 여기서 정리하고 요럴 땐 따라 붙었어요. 근데 실패가 되는 거야 자꾸. 수급도 없는 상태에 거래대금도 보시면 이렇게 둔화돼요. 여기서 끝났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포스코 그룹주도 이제 그나마 2차 전지 가지고 가는 거고. 근데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오니까 요날 슈팅 나올 때 포스코 그룹주들도 똑같은 슈팅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얘가 슈팅 얘만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래대금 보세요. 2조가 넘습니다. 하루에 2조가 넘어요. 그런 흐름 속에 슈팅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 1조 넘기는 종목 자체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1조를 말씀드리는 게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터져야 천하의 뭐 에코프로 같은 친구들도 20%씩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가 대비해서 3배니까 얼마? 시가총액이 36조. 지금으로 따지면 KB금융의 시가총액. 그러니까 시가총액 뭐 8위. 물론 이제 다른 종목도 시가총액이 높아서 순위 범위는 뭐 별도로 기준 잡아야겠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그 슈팅 범위가 나올 때 얘도 매수할 수 있고 주력의 기준은 포스코 퓨처엠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신뢰도가 떨어지겠지. 이 정도 됐을 때는. 이해되세요? 신뢰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냅두니까 가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만약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쪽에서도 비중을 축소할 종목군들을 당연히 주력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고민을 심각하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들은 다 잘라내야 되고 뭐 금리 인하하면 뭐 바이오가 날아갈 것처럼 엄한 소리들 하는데 고금리 속에서 지금 바이오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고금리 속에서 지금 바이오가 어찌됐건 슈팅이 나온 거 아닙니까? 금리를 낮추는 순간 성장주들은 힘겨워진단 말이지. 그 다음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넣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변압기기 이런 쪽. 그러니까 우선 순서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제일 끝에 조정을 받겠다 하는 쪽은 그나마도 뭐 펀더멘탈 바탕이 돼 있는 똑같은 펀더멘탈이 바탕이 돼 있는데 이제 이 성장성 기준에서 다소 제한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제 자동차라든가 또 똑같이 이제 방산과 변압기기 뭐 애플 관련주가 있다고 치면 오히려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HD 현대 일렉이라든가 이런 쪽이 한 템포 뒤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거의 비슷하겠죠. 그때의 매도의 신호를 잡아드릴 때에 그때는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때는 당장 9월 해봐야 뭐 실질적으로 다음 달뿐이 안 되는 거지. 지금이 이제 8월 초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HD 현대 일렉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전혀 오버슈팅이라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편입할 때 좀 차분하게 편입을 해도 된다. 야 여기서 놓치면 또 고점 넘기는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고점 넘길 때 거래 터지고 수급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면 뭐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신고가를 내는데 아쉬운 게 수급 범위나 신고가를 내는데 수급 범위나 거래대금은 제한적이잖아요. 고점 찍고 나서 거래대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고점 넘긴다라고 저는 봐요. 고점 넘긴다고 봅니다. 다이렉트로 슈팅이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편입할 수 있는 명분만 줘라. 거래를 터트리고 돌릴 거냐 아니면 누적적으로 아름아름 수급이 더 들어올 거냐. 명분을 줘라. 근데 오늘은 이제 산일전기 부분이 생각보다 갭상승 크기는 있었지만은 생각보다 그렇게 월등히 세진 않다. 공모가 35,000원을 감안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덜 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서 자금이 일부 나가서 뭐 글로 움직임이 나오는 걸 수도 있다. 또 일단은 산일전기가 다시 24%까지 움직이니까 변압기기들 쪽에 낙폭이 일부 축소되는 게 있다. 그거 다 따져보고 들어갈 수 있는 범위라면 그때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설정이 잘 됐잖아요. 우연찮게 운 좋게 HD 현대일렉의 고점을
잡아서 전량 차익 실현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랜 기간 갖고 왔잖아요. 사실 28만 원대까지 밀려 내려갈 때도 잘 견뎌냈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24만 원대에서 세 번의 차익 실현 이후에 정확히 6월 3일 마지막 차익 실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가져간 거예요. 얘는 HD 현대일락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실 때에도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일단은 고점을 넘기죠. 근데 넘긴 고점을 따져봤을 때 수급으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현대 로템 쪽으로 기준을 잡아서 포트폴리오 종목을 바꿀지, 아니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을 조금 빼줄지, 그리고 KB금융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장도 어차피 지금 2800 이하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번 고점이 정확하게 포인트가 얼마죠? 사실 저도 지수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이번 고점 지수를 제가 모르고 있는데, 코스피 지수 기준에 2890, 거의 2900이네요. 2900에서 뭐 5% 이상, 뭐 6% 뺀 건가요? 굉장히 크게 뺀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여유로움은 뭐 다시 생기게 됐는데, 일단은 고점의 계좌가 내 원금이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똑같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형성됐던 수익 범위가 내 원금이라고 생각을 다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래서 YC 변동은 삼성전자하고의 1,000억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그 내용인가요? 예. 그래서 일단은 내 고점, 그 고점의 내 계좌 수익 범위를 내 원금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 장에서는 뭐 부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저는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준은 2,900 대비해서 그래도 150포인트 가까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40포인트 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라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종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HD 현대일렉은 그러면 변동성 매매로 좀 잡자, 한 템포 쉬는 걸로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 기준에 이제 BH를 유지할 거냐, LG 이노텍을 넣을 거냐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정할 건데, LG 이노텍을 넣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BH 쪽을 두 달을 가지고 왔고 이제 슈팅이 나올 자리라고 보지만, 시가총액이 우리하고는 좀 너무 동떨어져 버렸어요. 1조 미만 그 기준에 7천억 초반까지. 말일까지 슈팅이 세게 나와주면 오히려 갖고 갑니다. 슈팅이 세게 나와주면 단기 고점 인식 잡지 않고 슈팅 나온다고 가져가는데, 시가총액이 돌려지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단은 명분이 없어져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LG 이노텍으로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85% 비중에 KB금융을 한 번에 또 10%로 설정하긴 그렇기 때문에 5% 기준 9%, 그렇게 되면은 이제 90%. 그다음에 이제 LG 이노텍으로 이제 넣게 됐을 때 LG 이노텍을 10%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10%는 좀 그렇지 않느냐라는 방금 표현을 했지만, 기존에 이미 BH가 LG 이노텍하고 같이 묶어서 보는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 뭐라고 이제 명칭을 하나 다시 또 잡아놔야 되는데, 뭐라고 명칭을 잡아놔야 될까요? 약간의 애플 관련주들 뭐 통신기기 쪽으로 표현해야 되나요? 어찌됐든 LG노텍이나 BH 쪽의 기준이 오늘 유안타 쪽에 충격이 좀 있다. 근데 이제 그나마도 유안타 쪽의 매도가 BH 쪽도 좀 멈춰지고, 그나마도 BH 쪽은 유안타 쪽의 매도 멈춰진 이후에 흐름에서 프로그램 쪽 뭐 매도가 나오는 과정에서도 프로그램이 일부 유입됐다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LG노텍 쪽의 기준도 이건 뭐 말 같지도 않은 조족의 그림이 나왔잖아요. 일본 기준에 이틀 다 유안타의 매도예요. 이틀 다 유안타 이외의 매도도 있었겠지만 이틀 다 유안타의 매도고, 오늘도 이제 유안타의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 더 나온다 해도 90거래일 동안에 가져간 물량은 13,000주. 이제 공매는 없으니까, 공매도는 지금 허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그 정도 물량 소진되고 나면 무리 수 없겠다.
뭐 하이닉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와의 이틀 연속의 비이성적인 매도, 그 부분이 주가를 좀 크게 밀고 내려간 거잖아요. 그거는 제자리로 돌립니다. 어찌됐건 간에 돌려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이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보시면 100만 주의 다이와의 매도, 저런 물량들이 평상시에 보기 힘든 차익 실현이 됐든 뭐가 됐든 저렇게 물량이 나오니까 조정을 받은 거고, 조정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조정을 받았으니까 부정적인 해석을 할 거냐. 근데 그것이 다이와의 시각이라는 거죠. 나머지 쪽이 그렇게 공격적인 매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다이와 130만 주. 근데 그들의 집행은 뭐 이틀 나오고 뭐 일단락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 같은 경우는 7월 25일 같은 경우는 뭐 다이와와 CLSA, 그리고 이제 뭐 신한금융투자에서도 매도가 있었는데, 순매도로 놓고 보면은 뭐 다이와 기준의 순매도만 눈에 띄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흐름이 하이닉스의 전체 흐름을 훼손시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뭐 만족할 수준의 뭐 하이닉스의 가격 반발력은 아니다 할지라도 BH나 LG노태 또 다른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 유안타가 뭔가 알고 던지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안전 산일 전기 기준이 뭐 잘 기준이 잡히겠네요. 뭐가 산일 전기 같은 경우에 공모주 청약할 때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수요 예측할 때 넣는 물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대략적으로 넣는 물량이 아니라 창구 그러니까 그 몇 군데서 넣느냐 했을 때 2,000군데 이상에서 넣어요. 공모주 받기만 하면 돈이니까. 공모주 받기만 하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 방식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공모주 신청하는 기관 투자자만 2,000군데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전체적인 종목의 추이 추세에 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LG노텍은 오늘 기준에 지난번 6월 11일처럼 최소 절반만 돌려놔도 내일 기준에 뭐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당연히 절반 이상 돌려놔야죠.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런 내용 없어요. 아무런 내용 없고 유안타의 기준의 수급 범위만 꼬여 있는 거다라고. BH도 마찬가지로 유안타가 더 이상의 매도 물량만 좀 출회되지 않으면,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으니까 유입되고 있는 프로그램 쪽이나 이런 쪽이 감싸 안고 당연하게 돌려놓기를. 자, 그렇게 해서 좀 뭐 녹화도 길어지고 애매모호했는데, 뭐 꼭 비단 뭐 LG노텍이나 BH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종목군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12시 12분인데 오후장 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현대차 쪽, 지금 이제 제가 설정할 때는 우리 기준에서 현대차 쪽의 기준을 슈팅 범위의 종목으로 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뭐 제 생각과는 다르게 또 방산이 더 훌륭한 흐름을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이미 이제 우리는 편입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인 거고, 공식 전략 기준이. 그리고 뭐 현대차도 편입에서 갖고 있는 기준인데, 누가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이제 거래 기준이나 수급, 또 이제 고점 대비 조정, 그동안의 조정 등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현대차의 슈팅이 한 단계 더 확장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산 쪽은 31일 이전에도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31일 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이 나왔을 때 뭐 현대 로템처럼 긍정적으로 윗방향으로 슈팅을 세게 주면 더더욱 좋은데, 최근에 추이 추세가 이제 좀 부정적인 흐름도 연출돼 있었기 때문에 미리 움직일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제목은 뭐 LG노텍 기준으로 해서 LG노텍 뭐 BH 과매도 권역 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또 VIP 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장중에 전략을 설정할 때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좀 들으시고 같이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하여간에 뭐 산일 전기를 제가 개별적으로 좀 더 볼게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을런지, 예? 들어갈 수 있을런지. 무리수 두고 괜히 뭐 들어가는 것보다는 멈추는 게 나을 것 같다 하면은 후자일 건데 아무래도 그 부분 나중에 한번 다시 보시죠. 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고 유튜브에서 검색하셔서 이제 설정을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 메인 화면 현대 로템으로 좀 바꿔주세요. 메인 화면 들으셨나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설정 잡으셔서 함께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시장 전체적인 추이는 매우 긍정적인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니케이 쪽 상승폭 조금 줄었지만 2.1%대, 국내 증시 1%대, 그 다음에 코스닥이 약간 눌려져 있네요. 그 정도 수준.